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승부식 15회차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과 그리고 유로파 경기 한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프로토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주중에 프로토 경기를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는 경기력대로 물론 지난주에는 조금 이변이 좀 많았었지만 보통의 챔피언스 리그는 경기력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대 미넨의 경기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으로 미넨 쪽을, 일단 국내와 해외 배당 둘 다 미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지금 홈에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테판 그리고 펠리페가 결장 예정입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파바르 그리고 톨리소, 그나브리, 밀러, 더글라스 이렇게 좀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더글라스는 더글라스보다는 그래도 그나브리나 밀러 선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파바르 선수가 없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넨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고, 고배당을 좀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넨의 경기력이 그다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두 경기째 또 승리가 없죠. 클럽 월드컵 이후에는 지금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그런 미넨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결장 예정자가 그나브리랑 밀러는 이번 라치오 원정을 가지 못하는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없다면 미넨이 좀 지난 경기 때처럼 좀 공격에서 좀 풀어가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라치오의 패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됐고요. 미넨 쪽으로 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죠. 그리고 라치오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미넨이고요. 그리고 라치오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임모빌레나 코레아나 중원에서의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루카스 레이바 이런 선수들, 그리고 좌측에서의 룰리치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에서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넨이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라치오의 수비가 3백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아체르비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곤 있지만 이런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너무 많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넨이 어쨌든 레반도프스키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경기에서 사네 선수도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라치오의 공간들을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넨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낮다라는 점과 라치오의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정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라치오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넨도 수비적으로는 어쨌든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라치오도 그렇고 미넨도 그렇고, 물론 미넨은 결장 예정자가 있어서 예전만큼의 이런 폭발적인 공격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격을 득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미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넨의 라치오의 핸디캡 패 쪽보다는 핸디캡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치오가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들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변을 조금 생각할 정도로 미넨이 좀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1점 차에 간신히 좀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라치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첼시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1무 1패로 첼시가 아틀레티코보다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히메네스 그리고 에레라, 카라스코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실바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플리식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패배가 좀 없는 그런 첼시의 모습, 투엘 감독 이후에는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티아고 실바가 빠지고 나서 지난 경기는 또 주마가 나왔었고 그 지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크리스텐센 선수가 나왔었죠. 이 3백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런 좌측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알론소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첼시에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티아고 실바가 없는 부분에서 이런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첼시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티아고 실바가 없고 나서 이제 그 수비에서의 조합을 한 번은 뭐 이제 주말 쓰고 또 다른 한 번은 뭐 이 크리스텐센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직까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의 세일 확률은 일단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지난 경기 이제 레반테에게 패배를 했었죠. 지난 경기 이제 패배를 하면서 조금은 경기력에서도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골대를 맞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이제 스타일이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뒷공간 한 방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첼시가 지금 아브람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지루 선수가 남아있다라는 점과 첼시의 최근에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첼시의 승쪽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브라함이 없는 부분과 티아고 실바가 없는 부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좀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가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패배하지 않는 홈에서 실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무승부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엘 감독이 이 상대 팀에 이제 좀 맞춤 전술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더가 이 경기 정배고요. 두 팀의 공격력을 봤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첼시는 원정이라는 점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첼시가 일단은 아틀레티코에게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대비를 좀 잘하고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의 모습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홈에서 실점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첼시의 이런 역습에 당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의외로 좀 지루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이 상대 전적에서는 1무 1패로 맨시티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정 예정자는 없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케 그리고 긴도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컵 경기 포함해서 1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이 디아스와 이 스톤스 이렇게 좀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셀로 선수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팀의 모습과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똥배당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넨도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고 다른 팀들도 약간은 뭐 계속 지난주도 또 이변이 많았었죠. 그래서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기에는 약간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글라드바흐의 모습 정도라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도 이제 마인츠에게 패배했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경기력 역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좀 대승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맨시티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라드바의 핸디캡 패로 마이너스 1점으로 봤었을 때 글라드바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없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하테보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요. 라모스, 카르발, 마르셀로, 발베르데, 벤제마, 호드리고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예정자가 많죠. 근데 최근에는 결장 예정자는 많지만 어쨌든 이 리그에서 4연승을 해나가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쨌든 강한 그런 레알 마드리드고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경험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했다가 벤제마까지 지금 결장 예정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뭐 벤제마가 없는 부분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나도 아쉬웠던 그런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올리드 상대로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에 계속 걸렸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답답했던 모습들은 벤제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라모스가 없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던 레알 마드리드였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 있는 팀이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의 수비와 공격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탈란타가 좀 힘겹게 이기는 어떻게든 좀 홈에서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정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닥공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고 레알이 역습으로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탈란타가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고요. 토트넘 대 볼프스베르커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이미 지난주에 한 번의 맞대결이 있었죠. 토트넘이 1승을 했었고요. 토트넘은 레길론 그리고 오리에 로셀소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볼프스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게브 그리고 페레츠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배당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요. 볼프스베르커가 지난 경기 때 유로파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그 공간에 대한 노출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토트넘은 어쨌든 케인이 복귀를 한 상황이고 리그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웨스트햄이 어쨌든 이번 시즌 잘 나가는 팀이고 볼프스베르거와의 그런 리그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볼프스베르거가 오스트리아 팀인데 지금 리그에서도 순위가 지금 5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좀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라는 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인데 일단 1차전에서 토트넘이 원정에서 4대1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에도 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또 유로파에서 우승을 못하게 되면 일단 유럽 대항전을 나가기 위해서 리그에서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토트넘이 공격진을 바꿀 것 같진 않고 한 뭐 중원에 뭐 이제 은돔벨레나 뭐 이런 선수들 있죠. 은돔벨레나 호이비에르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약간의 휴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원에 또 윙크스와 이제 뭐 시스코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원이 조금 바뀌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토트넘에 있어서는 중원이 뎁스가 좀
얇진 않는데 이 주전과 이 교체 자원의 좀 차이가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힘을 빼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준점이 3.5점이라면 저는 언더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공격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역습 형태의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골 넣고 그냥 지키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라치오 오버, 2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핸디캡 패배, 3번은 글라드바흐의 패배, 4번은 아탈란타의 오버, 5번은 토트넘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제가 이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은 제 주력이고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픽을 공유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라치오의 오버, 두 번째는 아탈란타의 오버, 이렇게 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엔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토트넘의 언더, 세 번째는 글라드바흐의 오버, 이렇게 조합을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 픽은 이제 고배당 픽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고 저도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의 무승부, 두 번째는 아탈란타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글라드바흐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